며칠 후 종점. 우연히 마주친 아들 도훈과 딸 지연. 아직도 이 근처 맴돌아요?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도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한 번만. 애원하는 태수. 엄마, 몇 달 전부터 암 투병 중이에요. 병원비도 빠듯한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찾아와요? 충격에 무너지는 아버지.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고통. 왜 이제 와서 왜? 끝내 터진 지연의 울음. 멈추지 않는 눈물.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지고 태수는 그저 고개만 숙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술에 취해 흐느끼는 태수. 핸들은 붙잡았지만 가족은 놓아버렸구나. 내가 무슨 아버지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 외곽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낡은 버스 종점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장태수, 68살. 그는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요. 태수는 낡은 버스 한 대 앞에 멈춰 섰어요.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차체, 녹슨 범퍼. 한때 태수가 수십 년간 몰았던 바로 그 노선의 버스였죠. 이제는 폐차 직전이지만 태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버스를 닦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손잡이를, 차체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태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살피듯이요. 태수 형님, 또 오셨네요. 젊은 기사 한 명이 대합실에서 나오며 인사를 건넸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일찍 왔네. 오늘 첫 차는 몇 시지? 5시 반입니다. 형님, 커피 한잔 하시죠. 태수는 기사들과 함께 대합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소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자판기, 벽에 붙은 노선도. 이곳은 태수에게 익숙한 세계였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으니까요. 40년 가까이 핸들을 잡고 이 도시를 누볐던 태수에게 이 종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삶 그 자체였죠. 기사들은 태수를 존경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고 승객들에게 늘 친절했던 전설 같은 선배였으니까요. 태수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조언도 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형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젊은 기사가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여기 와서 너희들 얼굴 보고. 그게 다야. 가족분들은 자주 만나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죠. 가족. 그 단어는 이제 태수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8년 전 미정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도훈이는 결혼해서 분가했으며 지연이도 독립해서 살고 있었죠. 이제 둘만 남았는데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랑 살아도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 살고 싶어요. 미정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태수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죠.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돈도 벌어다 줬는데. 하지만 미정은 지쳤습니다. 몇십 년을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한계가 온 거예요. 태수는 평생 버스만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몰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죠. 집에 있어도 늘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잠들기 일쑤였어요. 명절에도 자주 일을 나갔고 주말에도 특근을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커서도 결혼할 때도 태수는 늘 버스 안에 있었어요. 거의 미정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혼자 반찬 가게 일과 집안일을 했으며 혼자 외로움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독립하고 나간 후 미정은 기대했어요. 이제라도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버스에만 매달렸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요. 미정이 아프다고 해도 태수는 이를 먼저 생각했어요. 미정이 외롭다고 해도 태수는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죠.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미정은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이들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도훈이는 태수를 원망했어요. 평생 어머니를 혼자 두고 자신만 챙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죠. 지연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혼 후 두 자녀와 미정은 모두 태수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이만 가볼게. 형님, 내일 또 뵐게요. 태수는 종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빌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태수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장에는 태수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뿐. 거실에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작은 식탁 하나. 벽에는 아무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한때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이혼 후 모두 치워버렸죠. 태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밥. 태수는 전기밥솥에 밥을 데우고 계란 2개를 후라이로 부쳤어요.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고 혼자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배경음일 뿐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태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8년 전 미정이 떠난 후로 줄곧 혼자였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이 깊어졌어요. 말을 걸 사람도 없고 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없었죠. 명절에도 혼자였고 생일에도 혼자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태수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태수의 하루였어요. 종점에 가서 버스를 탔고 기사들과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 매일 반복되는 고독한 일상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태수에게는 어제와 같은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생 핸들을 잡고 달렸는데 결국 손에 남은 건 고독뿐이구나.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외로웠던 게 가족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눈을 떴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 태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런 가족이 자신에게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저 빈 집과 낡은 버스 종점과 혼자 먹는 밥만이 태수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수는 또다시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길.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태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종점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태수를 맞이했습니다.
낡은 버스들, 대합실의 희미한 불빛,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출근하는 기사들. 태수는 언제나처럼 버스를 닫기 시작했어요. 수건으로 차체를 천천히 문지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죠. 그저 손을 움직이고 버스를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태수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수는 대합실로 들어가 커피를 한 잔 뽑았어요. 아직 첫 차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종점 입구 쪽에는 몇몇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태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여자. 회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짧게 자른 모습. 뒷모습이었지만 태수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설마 미정이?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죠.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길 바랐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윤미정이었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이혼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연락조차 끊겼던 사람. 태수는 미정을 찾으려 애썼던 적도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예전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죠. 아이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도훈과 지연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포기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태수가 매일 찾아오는 이 종점에. 태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다가가야 할까요?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채소 몇 개와 작은 보따리가 들어 있었어요. 미정은 손목 시계를 보며 버스가 언제 올지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대합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죠. 다시 걷다가 또 멈췄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리움, 후회, 두려움, 미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태수를 짓눌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10m도 채 안 되는 거리. 태수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태수도 말없이 서 있었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미정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했어요. 태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피하는구나. 여전히 자신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태수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8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죠. 미정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제는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정이 눈앞에 있었어요. 태수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미정 옆에 섰죠. 미정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장바구니를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버스 타러 왔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예전에는 부드럽고 따뜻했던 목소리인데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죠. 이 근처에 사니? 상관없잖아요. 미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나 이제 그만해요. 할 말 없어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어요. 미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미정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8년 만에 본 미정. 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태수는 대합실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태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미정 생각뿐이었죠. 여기서 마주칠 줄 몰랐네. 미정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8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하지만 정작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갔지만 미정은 여전히 태수를 밀어냈어요.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왜 여기에 온 걸까? 이 근처에 사는 걸까? 혼자 사는 걸까? 건강은 괜찮은 걸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태수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미정을 봤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와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는 사실이 태수를 짓눌렀죠. 집에 도착해서도 태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미정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미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태수는 후회했습니다. 8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후회했어요. 왜 미정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가족보다 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왜 미정이 외롭다고 말했을 때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그날 이후 태수는 매일 종점에 나갔습니다. 혹시 미정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아침마다 대합실 창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하지만 미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태수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종점에 도착했어요. 새벽 4시 반. 아직 첫 차 시간도 한참 남았을 때였죠. 대합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커피를 뽑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색 점퍼에 장바구니를 든 미정이었어요. 태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어요. 태수는 서둘러 대합실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죠. 미정 옆에 섰을 때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태수를 보더니 얼굴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또 왜 그래요? 앉아도 될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태수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요. 미정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짧았습니다. 태수는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근처에 사니? 네. 언제부터? 몇 년 됐어요. 미정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미정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 대합실에서 기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태수와 아는 사이였죠. 기사는 태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는 미정을 보더니 인사를 건넸어요. 아주머니도 오늘 일찍 오셨네요.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미정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는 다시 대합실로 들어갔어요. 태수는 기사의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요즘 자주 본다고? 그럼 미정은 이 종점을 자주 이용하는 걸까?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 일주일에 몇 번요? 어디 가는 길인데?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병원이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미정이 아픈 건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냥 정기 검진이요.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태수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몸도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으니까요. 태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정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여기 매일 와. 은퇴한 후로 할 일이 없어서.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버스 탔고 기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게 다야. 집에 가면 텔레비전만 보고. 미정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태수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외로워. 정말 외로워. 그 말에 미정이 처음으로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태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보다 버스를 더 사랑했잖아요.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모두 태수 자신이 만든 결과였죠. 미정은 계속 말했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 집안일하면서 당신 기다리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내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않았거든요. 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얼른 손으로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태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멈춰서서 태수를 돌아봤어요. 뭐요? 다시 볼 수 있을까?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대합실로 돌아왔을 때 기사 한 명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까 그 아주머니 아세요? 응. 저 아주머니 예전에 이 근처에서 반찬 가게 하셨대요. 그런데 건강 안 좋아서 가게 접으셨다더라고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가게를 접었다고? 언제 들은 얘긴데? 며칠 전에 다른 기사한테 들었어요. 그 기사가 그 아주머니 반찬 자주 사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게가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이 건강이 안 좋다니.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는 거였구나.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어요. 다시 미정을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비록 미정이 거부하더라도 태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미정 곁에 있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미정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미정아,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후로 태수는 미정을 만나기 위해 매일 종점에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미정이 나타날 시간을 기다리며 대합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온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었죠. 태수는 초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종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침 7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종점 입구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다른 한 명은 캐주얼한 옷차림의 여자. 태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훈과 지연이었습니다. 아들과 딸. 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도훈은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벗겨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예전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두 사람은 대합실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도훈이 태수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도 태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둘 다 말없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지연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오랜만이다. 너희들 잘 지냈니? 도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이 근처 맴돌아요?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여기 매일 와. 은퇴한 후로.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 도훈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용서요?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해요? 평생 우리 가족 외면하고 엄마 혼자 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우리 둘 키우고 집안일 다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뒷바라지 했던 거 아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했어요? 버스만 쳐다봤잖아요. 집에 와도 우리랑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명절에도 일 나가고 내 졸업식에도 심지어 결혼식에도 안 왔잖아요. 지연이 입학 졸업할 때도 축하 한마디 없었잖아요. 우리한테 아버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다 결혼하고 독립하니까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태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도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안하다, 도훈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도훈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도 우리도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태수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텼죠. 그때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왜 이제 와서 왜?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훈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연아, 울지 마. 괜찮아. 하지만 지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할 자격도 안아줄 자격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놀고 싶었고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늘 피곤하다고만 했잖아요. 저한테 한 번도 관심 없었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너무나 아팠어요. 엄마가 힘들어할 때도 아빠는 모른 척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는 강한 척 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지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훈이 지연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가자, 지연아. 엄마 기다리고 계셔. 두 사람은 태수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종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미정이 걸어 들어왔어요. 미정은 도훈과 지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와? 엄마 모시러 왔죠.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대합실 안쪽에 서 있는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은도 태수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여기 있기 싫어요. 미정은 태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세 사람은 종점을 나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차가 출발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대합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종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어요. 아이들을 봤지만 그들은 여전히 태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도은도, 지연도 모두 태수를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무슨 아버지냐?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수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오가고 버스가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지만 태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도훈의 차가운 목소리, 지연의 눈물, 그리고 미정의 복잡한 표정. 그때 누군가 태수 옆에 다가왔어요. 태수와 친한 기사였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앉아 계시던데.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분들 형님 가족이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가족이었지. 싸우신 건가요? 싸움보다 더한 거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못했어.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수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버스만 쳐다봤어. 가족은 뒷전이었지.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자꾸 후회가 돼.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형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잖아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그 말이 맞을까요? 태수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기사가 대합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태수는 그를 불렀어요. 잠깐만. 기사가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까 그 아주머니 윤미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 아는 거 있어?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다른 기사한테 물어볼까요? 응, 부탁해. 기사는 대합실로 들어갔어요. 태수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정에 대해 뭐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잠시 후 기사가 다른 나이 든 기사와 함께 나왔어요. 나이 든 기사는 태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 태수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네, 그럭저럭요. 그런데 윤미정 아주머니에 대해 물어보신다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든 기사는 벤치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 반찬 자주 사 먹었거든요. 이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김치, 나물, 찌개. 뭐든지 맛있었죠. 태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기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가게를 안 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쉬는 줄 알았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더라고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니. 무슨 병인데? 나이든 기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이라고 들었어요. 태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암? 미정이 암이라고? 몇 달 전부터 투병 중이시래요. 그래서 가게도 접으시고 지금은 치료받으면서 쉬고 계신다더라고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정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니. 아들, 딸분들이 병원비 대느라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드님은 아들 키우며 중소기업 회사 다니고 따님은 혼자 살며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병원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아픈데 병원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평생 가족을 외면했던 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요. 도훈에게 태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상처만 주는 존재였던 거죠. 나이든 기사는 태수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님, 그 아주머니랑 아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알아. 그럼 좀 도와드리실 수 있으세요? 그 아주머니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이런 일을 겪으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격이 있을까요? 미정도 아이들도 태수를 원하지 않는데. 나이든 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형님. 저는 일 들어가 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두 기사가 떠나고 태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태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종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정이 암 투병 중이라니, 도훈과 지연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니, 그토록 보고 싶던 가족이 고통 속에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8년 동안 뭘 했던 걸까요? 그저 종점에 나가 버스나 탔고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현관문을 열고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잔도 없이 병째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비우고 또 한 병을 꺼냈어요. 계속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야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술병을 들고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술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너를 아프게 했구나. 아이들도 모두 힘들게 했구나. 나 때문에.
태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정과 결혼했을 때, 도훈이 태어났을 때, 지연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태수는 그 순간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늘 일에 쫓기고 피곤해하고 가족보다 버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핸들은 붙잡았지만 가족은 놓아버렸구나. 태수는 술병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무슨 아버지냐, 무슨 남편이냐.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 죄책감, 슬픔, 외로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태수를 짓눌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술병은 바닥에 굴러다녔고 집안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태수의 코 고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꿈속에서도 태수는 괴로웠습니다. 미정의 아픈 모습, 도훈의 차가운 눈빛, 지연의 눈물. 모두가 태수를 괴롭혔어요. 태수는 꿈속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에서 잔 탓에 온몸이 뻐근했어요.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태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붉게 충혈된 눈, 푸석푸석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태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숙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이제 명확한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는 식탁에 앉아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버스 기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버스를 몰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죠. 거의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했어요. 왜 그렇게 일했을까요? 돈을 벌어다 주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걸 사주고 아이들 학비를 대주고 집을 마련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미정은 돈보다 태수의 시간을 원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랐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집보다 버스를 더 사랑했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죠. 결국 미정은 지쳐 떠났습니다. 몇십 년을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도훈은 원망했고 지연은 실망했죠. 모두 태수 자신이 만든 결과였어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정이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훈과 지연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도요. 태수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도훈의 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미정 곁에 당당히 나타날 자격은 없을지 몰라도 뒤에서라도 도울 수는 있지 않을까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은퇴 후 받은 퇴직금과 연금. 태수는 혼자 살면서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제법 큰 금액이 있었어요.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미정의 병원비를 도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주면 도훈과 지연이 거절할 게 분명했어요.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몰래 병원비를 대주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병원에 입금하면 되지 않을까요? 태수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에서 돈을 인출한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는지는 몰랐지만 이 근처에는 큰 병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태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도착해서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미정이라는 환자분 계신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비를 입금하고 싶은데요.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내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얼마나 입금하실 건가요? 태수는 준비해온 돈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절차를 진행했고 태수는 익명으로 병원비를 입금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태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병원을 나와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기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어제는 왜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응, 좀 피곤해서. 태수는 기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기 윤미정 아주머니 말이야. 혹시 그분 반찬 가게 다시 열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을까? 기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지금 건강 때문에 가게 문 닫았잖아. 만약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면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이 든 기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도 맞는데 그 아주머니가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자존심도 있으시고.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먼저 가게 청소도 해주고 장사 준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단골이 되어주는 거야. 그럼 그분도 힘이 나지 않을까? 기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저희도 그 아주머니 반찬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른 기사들도 동의했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을 세워보자. 먼저 그분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해. 나이 든 기사가 손을 들었어요. 저 알아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이거든요. 좋아. 그럼 우리 내일 그 가게에 가보자.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사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태수는 계획이 생기자 조금 희망이 보였어요. 미정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와 기사 5명은 미정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태수는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여기가 맞아? 네, 여기 맞아요. 태수는 가게 문을 두드렸지만 당연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지금 집에 있을 테니까요. 태수는 기사들과 함께 가게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치우고 간판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태수와 기사들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청소 좀 하고 있어. 가게가 너무 더러워서. 누가 청소하래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미정아, 가게 다시 열면 안 될까? 우리가 도와줄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가게 안 할 거예요. 왜?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할 수 있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정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정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어. 받아줄 수 없니? 미정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8년 동안 뭐 했어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살아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정의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태수는 계속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도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정의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청소를 하고 간판을 닫고 가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가끔 모습을 드러냈지만 태수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돌아설 뿐이었죠. 하지만 태수는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기사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가게 안을 청소하고 낡은 가구를 고쳤어요. 조금씩 천천히 가게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병원비도 계속 익명으로 입금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정을 돕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는 종점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미정이 종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길인 듯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미정은 태수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응, 그래. 두 사람은 종점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 당신이 낸 거죠? 태수는 놀라서 미정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원에서 익명으로 계속 입금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당신밖에 없더라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미안해. 몰래 한 거. 왜 그랬어요? 너를 돕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왜 이제야, 왜 지금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손 잡았으면 이렇게는 안 됐잖아요. 평생 혼자 외로웠어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가게 하면서도 당신 옆에 있었지만 늘 혼자였어요.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열했어요. 몇십 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너무 늦었어요. 나 이미 많이 아파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태수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 받아줄 수 없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제발 미정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태수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담겨 있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외로웠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말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선하고 부드러운 바람. 미정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응. 조심히 가. 미정이 걸어가려는 순간 도훈과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종점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정을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태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훈이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가시죠. 하지만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훈에게 말했어요. 도훈아, 너 아버지랑 얘기 좀 해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한번 얘기해봐. 제발.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연도 따라왔습니다. 네 사람은 벤치 근처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 아버지가 낸 거 맞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왜 그러셨어요? 너희 엄마 돕고 싶어서.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화났어요.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고. 하지만 엄마가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매일 가게 앞에서 청소한다고. 종점에서 항상 기다린다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어요. 나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 이제 아버지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바라봤어요. 가족들 부양의 무거운 책임감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회사에선 잘리면 안 된다는 강박 저도 아들 키우면서 느껴요. 매일 버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태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들이 벌써 8살이겠구나. 아버지는 갓난아기 때 딱 한 번 봤었는데. 이름이 승건이었지? 네. 도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는. 도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도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태수는 흐느꼈습니다. 도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태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8년 만에 다시 맞닿았어요. 지연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태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혼자 살다 보니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매달 관리비에 휴대폰 요금에 식비랑 생필품 비용까지 다 합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나가요. 교사다 보니 적은 월급에 부업도 할 수 없고 애들은 갈수록 말도 안 듣고. 태수는 지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도 힘들겠구나. 정 먹고 살기 힘들면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가끔 용돈 챙겨줄게. 그리고 지연아, 이제 내후년이면 40살인데 얼른 멋진 남편 만나서
시집도 가고 예쁜 아기도 낳았으면 좋겠다. 오빠 결혼식 때랑은 달리 너 결혼식 땐 꼭 참석할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정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도훈이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늦었지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안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그 노을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죠.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매일 미정의 가게로 갔어요. 청소를 하고 정리를 돕고 미정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태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격려했어요. 미정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태수에게 말했어요. 가게 다시 열까 해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몸은 괜찮겠어?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태수는 기뻤습니다. 미정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건 건강이 좋아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시켜. 미정은 미소 지었어요. 설거지나 해줘요. 그것도 제대로.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의 반찬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종점 기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미정의 반찬을 맛보게 되어 모두 기뻐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태수는 매일 가게에 나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미정은 태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65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도훈이 가족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내 예주와 아들 승건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태수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자를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예주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승건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예주예요. 응, 반갑다. 고생 많았구나. 승건이는 태수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아버지예요? 그래, 할아버지란다. 승건이는 환하게 웃으며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자의 작은 손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도훈은 처음에 1년에 4번만 태수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명절과 생신, 어버이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승건이가 워낙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 만난 후로 승건이는 매번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거절하면 승건이는 울면서 아빠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훈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태수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신이 오랜 세월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승건도 똑같이 도훈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 덕에 도훈과 예주 그리고 태수는 예상 밖으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승건이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태수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승건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지연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도훈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덜했어요. 게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혼자 사는 게 점점 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태수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미정과 지연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퇴근 후 미정의 반찬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왔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은 비교적 퇴근 시간이 빠른 데에 비해 어머니는 가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데다 건강도 안 좋아졌던 어머니기에 더욱 챙겨드리고 싶었죠. 아쉽게도 공무원에 속하는 교사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도 급여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많이 친해진 덕에 지연은 가게 일도 즐겁게 해냈습니다. 지연도 태수, 미정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포장하고 손님을 응대했죠. 어머니와 딸은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학교 생활 이야기를 했고 미정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때로는 울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부록을 코앞에 둔 지연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지연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신랑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태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연아,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 약속 기억하시죠? 결혼식에 꼭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지. 아버지가 꼭 갈게. 결혼식 날 태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에 갔어요. 미정도 함께였습니다. 태수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도훈의 결혼식 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결혼 한 달 만에 지연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수와 미정은 너무나 기뻤어요. 태수는 전화를 받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네, 아빠.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축하한다, 지연아. 정말 축하해. 태수는 전화를 끊고 미정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10달 후 지연은 출산하게 되었고 40살의 나이에 노산이었지만 다행히 지연도 태어난 아기도 무사했습니다. 지연이 낳은 아기는 예쁜 딸이었어요. 아기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연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손자와 손녀가 각각 한 명씩 생긴 태수와 미정은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미정이 말했어요. 그러자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랑 오빠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마워요.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되네요. 옆에서 태수도 말했어요. 지연아 연정이 낳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축하한다. 아버지한테 예쁜 손녀를 보게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연정이 데리고 자주 찾아올게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태수와 미정은 이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재결합한 건 아니었지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태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미정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삶.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 옆에서 버스 대신 식탁을 지켜야지.
어느 날 오후 태수와 미정은 종점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 버스가 오가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아, 행복하니? 응,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미정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요. 이제부터라도. 그래, 함께 늙자. 그때 낡은 버스 한 대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태수가 평생 몰았던 그 노선의 버스였어요. 태수는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타고 한 바퀴 돌까? 좋아요.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태수와 미정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점, 거리, 사람들. 세월은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수와 미정은 다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말이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생 이 길을 달렸지만 오늘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정도 미소 지으며 태수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태수와 미정은 그 풍경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함께였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